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주입니다. 독일 하노바 국제 자동차 박람회 IAA를 가기 위해서 여기는 제2터미널, 인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에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KLM 항공을 이용해서 하노바로 이동하는, 하노바 직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6시간 정도 총 비행기를 탈 것 같은데, 이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보잉사의 최신 기종을 저도 한번 탈 수 있었습니다. 드림라이너라고 하죠. 787-9 기종이었고요. 유선형 날개와 포피스의 콕핏, 그리고 실내가 정말 정숙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피로감도 덜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KLM 항공으로 환승을 했습니다. 처음 타봤어요. 이렇게 두 명짜리 비행기는 딱 버스 사이즈예요. 비행기가 오전 7시 독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독일 하노바 공항에 밤늦게 도착해 우리는 다 기절을 했습니다. 7일 동안 250만원 주고 렌트했습니다. IAA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들이 한몫 제대로 챙기는 모양새였습니다. 우리는 숙소 앞에 차를 두고 트램을 타고 IAA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주차비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트램을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타보는 트램, IAA 현장까지 한 번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하로 들어가는 트램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샌드위치들 일단 먹고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하노버 중앙역에서 환승하며 한참을 좀 헤맸습니다. 그리고 전철에 올랐습니다. 아니, 기차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실도 있네요. 화장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동인 문을 수동으로 저렇게 닫습니다. 정말 화장실이 넓죠? 물도 잘 나옵니다. 완벽한 이곳에서 저는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레드불을 나눠주네요. 역시 푸는 사람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다니. 카링TV 구독자분을 독일 IAA 현장에서 만나다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202 IAA로 왔으니까 헤르판 모델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자마자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녀석들. 여성분들과 트럭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형만 이런 거니? 정말 디테일이 놀라웠어.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유가 되고 누군가가 이해를 해준다면 특장별로 제조사별로 하나씩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신형 다프도 있어요. 와, 175유로. 하나로 약 25만원. 215유로. 하나로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미쳤다. 정말 벤츠 악트로스 미러캡 모델을 한 대 사고 싶었습니다. 한 10대 사면 한 300만원 나오네요. 한 10대 살까요? 이미 버린 눈을 갖고 조금 만만한 헤르파 매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좀 선호하는 건 헤르파였어요. 헤르파 IA202가 있네요. 르노 트럭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을 살까요? 벤츠를 살까요? 스카니아를 살까요? 헤르파를 질렀습니다. 헤르파 뮤지엄을 가고 싶었는데 뮤지엄은 못 가고, 처음 디테일이 살아있던 트럭이 아직까지 눈에 아른거리네요. 그때 사왔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파 모델은 약 한 4에서 5만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나의 부스를 한번 가보시죠. 정말 신통방통한 트레일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Look at the axle, please. 킹핀의 압력이 가해지면 트레일러 5축이 구동축으로 바뀝니다. 전기 일렉트릭 버전이고요. 트레일러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충전되기도 합니다. 연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용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벤츠 부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대한민국에도 출시를 앞둔 악트로스 L 모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헤드램프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 악트로스 전기 트랙터입니다. 보다 자세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부스별로 이날 촬영한 거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들을 다시 또 업로드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IAA에서 어떤 차량들을 촬영했는지, 어떤 부스에 갔는지, 어떤 차량들이 공개가 됐는지 아주 맛보기 스케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꼼꼼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부스별로, 브랜드별로 올리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악트로스 L 모델인데요. 에디션 3 모델이었습니다. 방금 모델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트럭은 벤츠 트럭의 이 에코닉이라는 저상 트럭인데요. 이 악트로스 기반의 6x2 트럭입니다. 악트로스 F와 이 악트로스 모델도 대한민국에 들어오겠죠. 언젠가는요. 다음은 만트럭 부스입니다. 부스 가장 앞자리에 MAN 트럭 TGX 640마력 에디션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뭐가 확 달라졌죠? 만트럭도 옵티뷰라고 해서 드디어 물리적인 사이드미러를 없애고 실내에 모니터를 두었습니다.
벤츠보다는 조금 짧은 더듬이를 갖고 있습니다. 벤츠와 다르게 주수석 모니터가 좀 더 크고 운전석 모니터는 조금 작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ADAS 센서도 만트럭에 부착이 되어 있네요. 타타대우나 현대에서도 좌우측에 저런 ADAS 센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리 어린 친구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무조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트럭은 전 라인업 TGL과 TGM 모델의 미러도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더듬이가 상당히 더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재한 크기가 더 캡보다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TGL, TGM 모델도 곧 미러가 사라지겠네요. 스카니아 데칼이 정말 이뻤던 티퍼 모델입니다. 전기 트럭은 아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스카니아 부스입니다. 이런, 여기도 레드 색상의 트랙터가 메인 자리,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벤츠도 그랬고 만트럭도 그랬고 스카니아까지 앞으로 레드 색상의 트럭들이 인기가 되려나 싶습니다. 자, 아쉽게도 스카니아 부스에는 와 놀랄만한 그런 새로운 트럭을 선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미러캡 모델도 만날 수 없었고요. 전기 트럭은 있었지만 디젤 트럭 뒤편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던 트럭 높이 낮아야 된다, 스카니아 L캡을 드디어 제가 직접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낮았어요. 트럭이 이렇게 낮아도 되는 거야? 올라타기가 편했으며 운전석에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스카니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젤 대비 약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런 트럭이죠. 아쉽게도 스카니아의 최고 마력인 770마력 트랙터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없고 IAA 현장에서도 만날 수 없고 독일 공도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770마력, 아쉽네요. 스카니아 고컬의 버스도 만날 수 있었고요. 히아브 특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클 크레인 영상이 한번 나갔던 적 있었죠. 볼보 전동화 모델 트럭은 만날 수 있어요. Excuse me? 볼보 일렉트릭 트럭 테스팅 드라이버? Yes, of course. 상당히 짧은 영어로 국제 면허를 발급해 갔기 때문에 볼보 전기 트럭을 시승해도 되냐 했더니 가능하다. 직접 핸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네요. 이날 FL 모델과 FE 모델 전동화 모델을 탈 수 있었습니다. FH나 FM 모델은 탈 수 없었어요. 아니, 차량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나가고 조용히 굴러가는 전기 트럭. 앞으로는 이런 트럭들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디젤 트럭이 좋다고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축에 리프 스프링이 없이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됩니다. 1축에 좀 리프트가 안 들어가 있죠. 벤츠는 요 부분에 2축의 바로 앞부분에 모터를 둬서 이 프로펠러 제프트가 없었는데, 볼보는 현대와 똑같은 펜드럴 모터를 사용해서 2축의 공축을 굴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 제프트와 디퍼런셜은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볼보도 ADAS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4톤급 볼보에서 가장 큰 용량의 전기 트럭을 보고 계십니다. FH 모델에 이어 FM 일렉트릭 전기 트랙터까지 선을 보였네요. 볼보는 다 전기로 갈 건가 봅니다. 그전 디젤 트럭에도 엔진 터널이 상당히 높았어요. FM 모델은요. 근데 그대로 전기 트럭인데도 엔진 터널이 존재했고, 변속 레버도 FM, FH 모델 그대로 있었습니다. 실내가 크게 변화된 게 없었어요. 전기 트럭이지만 대동소이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날 모델은 평지를 달리는 니콜라 트럭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밀고 있는 차량 아니고요. 평지를 달리는 니콜라 뜰의 전기 트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소전기 트럭도 최초로 IA에서 디자인을 공개를 했죠. 200호 부스 앞에는 이렇게 200호 레이싱 트럭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00호 부스의 디젤 트럭 신형 모델은 볼 수 없었고요. 좀 더 니콜라의 수소전기 트럭과 전기 트럭인 뜰의 모델을 좀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니콜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의 트럭입니다. 미국 트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세미 트럭도 혹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CNH 인더스트리얼 200호의 모기업이죠. 니콜라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200호 부스에서 니콜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트럭 제조사인 이베코에선 따로 전동화 모델을 선보이지 않았어요.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CNH 인더스트리얼 이베코의 모기업이 니콜라에 투자함으로써 독일 울룬 공장에서 전동화 모델을 같이 개발을 할 것 같은데, 니콜라의 이름으로 나올지 이베코의 이름으로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모기업이 니콜라에 투자함으로써 이베코는 전동화 모델, 니콜라의 숟가락을 살짝 얹은 셈인데, 반대로 니콜라는 이베코의 SUV 캡을 바디를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실내의 디자인을 변형을 하긴 했지만 니콜라의 트레 모델과 수소전기 트럭은 영락없는 200호의 SUV 모델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이 두 기업이 윈윈 전략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봐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또한 이날 200호 부스에서 현대 수소 관련 직원분과 잠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 데일리 차량의 연료전지 스택을 현대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지금 파워바이 현대라고 적혀있는 이 모델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도 200호에 아니면 니콜라의 숟가락을 살짝 얹는, 수소 관련 숟가락을 살짝 얹어서 두 회사가 합작을 한다면 아마 전 세계 1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자, 지금 보이시는 트럭은 포드 트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트럭이죠. 가성비 최고의 유럽 트럭이라고 합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포드 트럭이 엑시언트나 타타데우와 가격이 비슷하다면 매력 있습니다. 저도 오늘 다프가 처음이라서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트럭이 요즘에 최근에는 다프가 아닌가 생각들 정도로 유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다프 신형 모델입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면, 정확한 가격을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정말 가성비까지 좋은 트럭이라고들 합니다. 200호와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현지인들은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200호가 다프에 많이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200호 신형 SUV를 많이 볼 수 없었고요. 다프 트럭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프 부스에 가장 많은 유럽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다프를 구경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스에도 6x2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국내 도입을 한번 기다려봅니다. Oh no Iveco. 노 이베코. No Iveco. 다프. 볼보 다프. 다프. 스카니아 다프. 다프. Scania is too expensive. 벤츠 악트로스 다프. Actros. 악트로스. 독일의 트럭커분과 잠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호보다는 다프를 선호했으며 스카니아보다는 벤츠 악트로스를 선호했습니다. 다프, 이베코, MAN, MAN 만트럭, MAN, good quality. 엄만, TGX, 다프, 이베코, For Iveco, tough. 다프. 형은 다프로 할게.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다프 트럭이 가성비 모델로 인기가 많다. 근데 이 정도의 옵션과 이 정도의 실내 공간, 그리고 이 정도의 편의 사양, 물론 뭐 안전 옵션 사양들도 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다프로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다프와 200호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다프와 200호 가격이 비슷하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도 200호 가격대일 것 같은데, 아쉽게도 르노 트럭은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 IAA 르노 트럭 부스는 없었습니다. 벤츠 악트로스 그래피티가 너무 훌륭한 트럭을 만났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렸었죠. 실시간으로 타이어 공기 주입이 가능한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정말 그래피티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국 트럭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 약간 실내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악트로스 모델 같지 않습니까? 악트로스 모델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항만에 있는 트랙터, 우리가 YT라고 했는데 왜 YT라고 부르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름이 YT였어요. 일렉트릭 버전의 YT 모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카캐리어 트럭입니다. 카캐리어 트레일러 샤시도 또 저분을 또 독일에서 만날 줄이야. 트럭계의 메시분을 만나서 또 카캐리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부스는 바로 이 중국 BYD 차량의 부스였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답게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전기 트럭은 대형 트럭과 중형 트럭을 선보였는데요. 이 대형 트럭 한번 디자인 한번 보시죠. 정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중형 트럭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내외 디자인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까지 좋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전기 트럭으로는 아마 1등을 달리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번 IAA에서 현대 부스는 찾아볼 수 없었을까요? 이 부분이 더 아쉽기도 했습니다. 현대도 전기 트럭 개발에 조금 더 힘을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수소 트럭 잠정 중단, 개발 잠정 중단 이야기가 물론 뭐 이유는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럭 흐름은 전기 트럭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 수소 트럭을 전시한 곳은 니콜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 전기 트럭 개발에는 힘을 쓰고 있지만 수소는 살짝 뒤처지지 않았나. 볼보 수소 전기 트럭도 이번에 전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볼보의 수소 전기 트럭은 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벤츠 부스에 젠 H2 액체 수소 연료전지 트럭이 전시가 되었었네요. 깜빡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AA 스케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링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영상을 원하실 것 같아서 브랜드별, 제조사별 아니면 부스별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상 카링TV 정욱진이었습니다. 독일 하노바에서요.